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다. 손에는 닳아버린 한국어 단어장이, 귀에는 쉴 새 없이 울리는 케이팝 노래가. 그리고 머릿속은 온통 질문투성이었다. 내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이렇게 모든 걸 버리고 한국으로 향하는 게 정말 맞는 걸까? 정작 영어도 완벽히 못하는 내가.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스페인 마드리드 소녀의 한국행 스토리,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잠시 1초 만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7년 전 친구가 내민 한 편의 한국 드라마. 그날 시험 스트레스로 지쳐있던 나에게 친구가 말했다. 이거 한번 봐. 완전 좀비처럼 빠져들걸. 건네받은 건 한국 드라마 링크 하나. 처음엔 별 기대 없이 클릭했다. 하지만 그게 인생의 방향을 바꿀 줄은 몰랐다. 1편, 2편, 3편. 화장실도 참으며 밤을 새웠다. 창밖이 밝아오는 걸 보며 속으로 외쳤다. 이런 나 망했어.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서울의 풍경, 낯선 사람들의 대사, 특이하면서도 매력적인 인물들. 어딘가 모르게 끌렸다. 3개월 후 내 방은 포스터 그리고 앨범, 라면, 책들로 가득 찼다. 친구들은 절반은 웃고 절반은 걱정했다. 야, 정신 차려. 진짜 한국 갈 생각이야? 어느새 그 말은 내 마음속에 하나의 씨앗을 심어 놓았다. 그래. 왜 안 돼? 그 후 어느 밤 꿈을 꿨다. 낯선 서울 거리를 걷고 처음 보는 음식을 맛보고 이해할 수 없는 대화를 들으며 이상하게도 벅찬 행복감을 느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야. 내 심장이 원하는 길이야. 레스토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틈틈이 한국어를 독학했다. 6개월 후 드디어 부모님께 선언했다. 엄마, 아빠, 나 한국에 갈 거야. 엄마는 커피잔을 떨어뜨렸고 아빠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친구들은 말렸다. 너 영어도 제대로 못하잖아. 김치만 먹고 살 거야? 그 돈이면 유럽 여행을 가지. 심지어 남자친구와의 관계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현실적인 계획을 좀 세우자, 소피아. 모두가 반대했지만 이상하게도 반대가 거셀수록 내 결심은 더 단단해졌다. 마치 누군가 내 영혼을 끌어당기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짐을 꾸리다 말고 멈춰 서게 되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었다. 낯선 향기가 맴도는 엄마의 책장 앞에 서서 손끝으로 오래된 서랍을 조심스레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의 기억이 내게로 걸어 나왔다. 빛바랜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젊은 엄마가 있었다. 그 옆에는 낯선 듯 그러나 따뜻한 인상을 가진 한국 청년이 서 있었다. 두 사람은 마치 세상에 둘만 있는 것처럼 수줍게 웃고 있었다. 숨을 삼키며 나는 사진을 손에 들었다. 사진 뒷면에 얇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조심스레 펼쳐보니 빛이 바랜 편지 한 통이 나왔다. 부드러운 곡선으로 적힌 한글. 짧지만 뜨거운 문장.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사랑해, 준호. 단 한 줄. 하지만 그 안에는 시간과 거리, 모든 것을 뛰어넘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사진과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엄마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옛사랑을, 자신의 꿈을 나에게 강요한 적이 없었다. 그저 묵묵히 나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곁에 있어 주었다. 그때야 나는 알았다. 엄마에게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다는 걸. 엄마는 20살 꿈을 품고 한국으로 유학을 떠났었다. 아무 연고도 없는 나라에서 서툰 한국어를 배우고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앉아 책을 읽던 날들.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캠퍼스를 걷던 엄마의 모습이 마치 내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다. 그 시간 동안 엄마는 한국의 따뜻한 사람들, 다정한 일상, 그리고 사랑을 만났다. 포장마차의 김치찌개 냄새, 지하철에서 마주친 무심한 친절, 골목길 담벼락에 기대어 웃던 기억들. 모든 것이 엄마에게는 삶을 견디게 해준 힘이었다. 하지만 학업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야 했던 운명 앞에서 엄마는 모든 걸 마음속 깊이 접어야 했다. 그리고 오직 가슴으로만 한국을 품으며 살아왔다. 나는 가만히 사진을 어루만졌다. 사진 속의 젊은 엄마가 마치 내게 속삭이는 것만 같았다. 괜찮아. 이젠 내가 이어가렴.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엄마, 나 꼭 행복할게. 당신이 못 이룬 꿈까지 내가 이어갈게. 창밖을 바라보니 밤은 조금씩 물러가고 있었다. 희미하게 퍼지는 새벽빛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느꼈다.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살아야 할 삶. 가슴 한가득 두려움과 설렘을 끌어안고 나는 조용히 웃었다. 무거웠던 짐도 아쉬웠던 이별도 이제는 다 사랑으로 안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제 진짜 내 집으로 가는 길이야. 눈가에 고인 눈물을 살짝 훔치고 나는 마지막 짐을 가방에 넣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내 여정은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동시에 확신했어요. 공항에서는 눈물 흘리는 엄마를 뒤로 한 채 비행기에 올랐다. 비행기 안 흔들리는 심장을 부여잡으며 생각했다. 이건 내 인생 최고의 실수일까? 아니면 가장 위대한 모험일까? 그리고 11시간 후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디뎠을 때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한 감정이 밀려왔다. 아, 나 돌아왔구나. 태어나 처음 가본 땅인데도 그렇게 느껴졌다. 이 감정은 정말 무어라 표현할 수 없었다. 마치 엄마의 유학 시절을 대신하듯. 공항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반짝였고 주변 사람들은 바삐 움직이면서도 정돈되어 있었죠. 영어와 한국어로 울려 퍼지는 안내방송을 들으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나 정말 한국에 왔구나. 가방을 찾으려던 찰나 2명의 공항 직원이 다가왔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입국에 문제가 생긴 건가? 하지만 걱정은 기우였어요. 그들은 환하게 웃으며 환영합니다. 한국은 처음이신가요? 라고 물었어요. 얼떨결에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죠. 네, 처음이에요. 그 순간 그들의 미소가 더 환해지면서 내게 한국의 첫 인사를 건네주었습니다. 사소한 친절이었지만 뜨겁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차 안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했어요. 마드리드의 시끌벅적한 지하철과는 완전히 달랐죠. 모두 스마트폰을 보거나 잠을 청하고 있었어요. 나는 조심스레 숨을 죽였고 작게 소리나는 간식 봉지를 열다가 얼굴까지 빨개졌죠. 호텔에 짐을 풀고 첫 저녁을 먹으러 밖으로 나왔을 때 서울의 야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화려했어요. 네온사인, 거리 냄새,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게 낯설면서도 신기했어요. 친구의 추천으로 분식집에 들어갔어요. 아주머니께 간신히 떡볶이 주세요. 라고 주문했죠. 빨갛게 빛나는 떡볶이를 받고 토마토 소스인가? 하고 순진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첫 한 입, 순식간에 입안에 불꽃이 터졌어요.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코끝이 얼얼해졌죠. 가게 아주머니가 웃으며 물었어요. 괜찮아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상하게도 또 한 입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맵고 아프고 그런데도 너무 맛있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한국이구나. 드라마 속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살아 숨쉬는 한국. 한국에서 첫 한 달을 보내면서 나는 놀라운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드라마 속 한국은 모두 한식만 먹고 모두 전통 한옥에 살고 항상 절도 있게 행동할 것 같았죠.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다양했어요. 어느 날 강남역 부근을 걷다가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들어간 레스토랑은 다름 아닌 프랑스 레스토랑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먹은 라따뚜이는 파리에서 먹었던 맛과 다를 게 없었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서울은 세계를 품은 도시구나. 이후로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발견했어요. 심지어 스페인 요리까지 마드리드에서 먹던 빠에야 맛과 거의 비슷한 맛을 느낄 수 있었죠. 서울은 단지 한국만이 아닌 세계의 작은 축소판처럼 느껴졌어요. 또 하나 놀랐던 건 주거 문화였어요. 드라마에서는 모두 한옥이나 초고층 아파트에 살 것 같았지만 현실은 훨씬 다채로웠어요.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처음엔 이런 단어들이 낯설었지만 곧 서울의 진짜 얼굴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또한 사람들의 패션은 드라마보다 훨씬 자유로웠어요. 대학 캠퍼스에서는 각자의 개성을 뽐내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어요. 내가 스페인에서 가져온 옷들이 평범해 보일 정도로 말이죠. 음식 문화도 인상적이었어요. 한 그릇을 여러 사람이 나눠 먹는 모습이. 처음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곧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거구나. 가장 민망했던 건 한국 친구 집에 초대받았을 때였어요. 신발을 벗어주세요라는 말에 얼떨떨했죠. 스페인에서는 집안에서도 신발을 신거든요. 그날 양말에 구멍이 뚫려 있었던 걸 깨닫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 이후로 나는 항상 새 양말을 준비하게 됐답니다. 서울에 도착하고 며칠 후 처음으로 진짜 생활 속 작은 난관을 만났어요. 바로 쓰레기 문제. 길거리에서 커피를 다 마시고 텅 빈 컵을 손에 들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쓰레기통을 찾으려고 말이죠. 그런데 없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10분, 20분, 심지어 30분을 걸어도 안 보였어요. 이거 무슨 숨은 그림 찾기야? 슬슬 어깨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커피컵을 손에 든 채 당황한 표정으로 거리를 배회하는 내 모습. 마치 다른 세계에 떨어진 것 같았어요. 결국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죠. 한국은 거리 쓰레기통이 거의 없습니다. 개인이 쓰레기를 집까지 가져갑니다. 읽는 순간 아하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커다란 가방 안에 비상용 비닐봉지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커피컵, 포장지, 영수증 모두 조심조심 가방에 넣으며 나만의 이동식 쓰레기통을 들고 다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하게 됐어요.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거리가 깨끗한 거였어요. 모두가 각자 책임을 지니까 서울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날 수 있었던 거죠. 밤 늦게까지 사람이 많아도 길거리에 쓰레기가 거의 없는 걸 볼 때면 조금은 뿌듯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나도 이제 서울 시민 같아. 작고 사소한 변화였지만 한국은 나에게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지도 알게 되었죠. 한국에서 2년을 보내고 드디어 가족들이 보고 싶어 스페인으로 향했어요. 공항문을 나서는 순간 익숙한 고향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나를 끌어안았고 아빠는 말없이 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이 잊혀졌어요. 그래, 여기가 내 고향이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딘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 오랜만에 수다를 떨던 중 직원이 다가와 말했어요. 주문하실 건가요? 아니면 자리를 비워주세요. 순간 멍해졌어요. 한국에서는 커피 한 잔으로 몇 시간이고 앉아있을 수 있었는데 그날 저녁 지하철이 10분이나 연착했지만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어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초조해하며 시계를 봤어요. 한국에서는 1분만 늦어도 미안하다고 인사하는 문화가 이미 내 몸에 스며들어 있었던 거예요. 밤이 깊어가면서 거리는 점점 시끄러워졌어요. 창문을 열면 새벽 3시까지 울려 퍼지는 소음. 한국이라면 이 시간쯤 조용한 주택가에서 별빛만 들릴 텐데 생각이 스쳤어요. 공공화장실을 찾았지만 상태는 엉망이었어요. 더러움에 포기하고 돌아서야 했죠. 한국에선 무료인데도 정말 깨끗했는데 무엇보다 가장 크게 다가온 건 안전이었어요. 새벽에도 한강을 혼자 걷고 편의점에 들르고 별을 바라보며 노래할 수 있었어요. 한국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카카오톡으로 한국 친구들과 매일 연락하며 자주 말했죠. 나 빨리 돌아가고 싶어. 아이러니했어요. 떠나온 지 겨우 2주, 그런데 집은 고향이 아니라 타국처럼 느껴졌어요. 마지막 밤 엄마가 물었어요. 소피야, 정말 한국이 좋아? 나는 주저하지 않고 답했어요. 네, 엄마. 한국은 제게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엄마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가 가장 바라는 거야. 한국으로 돌아온 나는 전보다 더 깊게 이 나라의 특별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느 늦은 밤 회식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새벽 1시. 나는 망설임 없이 한강변을 걷고 있었어요. 조용한 강바람, 깊은 밤하늘, 멀리 반짝이는 도시 불빛들. 마음속에 울림이 퍼졌어요. 이곳은 두려움 대신 자유를 주는 곳이구나. 그리고 어느 날 갑작스런 복통으로 119를 부르게 됐어요. 구급차는 10분 만에 도착했고 의료진은 영어로 나를 안심시켜줬어요. 병원에서는 통역 서비스를 제공했고 곧바로 충수염 수술이 진행됐어요. 5일간의 입원. 모든 절차는 빠르고 정확했어요. 비용도 상상보다 합리적이었어요. 한국은 위기 상황에서도 사람을 지키는 힘이 있구나. 또한 스마트폰 하나로 교통, 배달, 은행, 심지어 관공서 업무까지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강국의 편리함을 실감했어요. 길거리는 여전히 깨끗했고 공공화장실도 무료인데도 쾌적했어요. 내 스페인 친구가 방문했을 때 감탄하며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스마트하고 깨끗할 수 있지?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위해 살아가니까.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나에게 자유를 주고 나에게 살아있다는 확신을 주었어요. 여기가 바로 내가 꿈꿔온 삶이었어요. 한국 생활은 바빴어요. 매일이 빠르게 흘러갔고 어느 순간 스페인에서의 느긋했던 일상이 문득 그리워졌어요. 스페인에서는 친구들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게 일상이었어요. 오늘 저녁 뭐 해? 그럼 30분 뒤 집 앞에 와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식탁에 둘러앉아 떠들고 노래하고 웃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대부분의 만남은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졌어요. 처음엔 생각했죠. 내가 아직 친해지지 못한 걸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그건 그저 한국의 자연스러운 문화라는 걸.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제안을 했어요. 이번 주말 우리 집에서 파티할래? 친구들은 살짝 당황했어요. 집에서? 음식은 어떻게 해? 배달할까? 그들의 어색한 반응에 살짝 긴장했지만 나는 미소 지으며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몽, 치즈, 올리브 와인. 정성껏 스페인식 타파스 파티를 준비했어요. 처음 친구들은 어색하게 소파에 앉았어요. 누구 하나 편하게 행동하지 못했죠.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스페인에서는 손으로 먹어야 제맛이에요. 편하게 즐겨요. 와인 한 잔이 돌고 하몽을 집어먹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경계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한 친구는 하몽을 한 입 베어 물고 감탄했어요. 와, 진짜 스페인 햄이다. 드라마에서만 봤는데 여기서 먹네. 밤은 깊어갔어요. 대화는 끊이지 않았고 음식은 끊임없이 돌았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모두가 약속했어요. 다음에 또 하자. 그렇게 우리 사이에는 소피아의 스페인 파티라는 작은 전통이 생겼어요. 한 달에 한 번 작은 스페인이 서울 한복판에 열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스페인 가족 문화에 대한 그리움은 남아있었어요. 휴일이면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사촌들까지 모여 3시간 넘게 수다를 떨던 따뜻한 식탁. 그 풍경은 한국에서는 쉽게 만날 수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른 스페인 친구들과 힘을 합쳤어요. 가족 점심 모임을 만들자고. 빠에야를 만들기 위해 희귀한 사프란을 찾아 서울 곳곳을 헤맸어요. 지하상가 수입식품점 찾고 또 찾았죠. 그 고생 끝에 향긋한 빠에야가 완성됐을 때 우린 서로를 끌어안으며 웃었어요. 스페인식 긴 점심, 느긋한 대화, 소란스러운 웃음. 비록 고향은 아니지만 가슴 깊은 곳이 따뜻해졌어요. 나는 두 문화를 모두 사랑하게 됐어요. 한국의 안전함과 편리함, 스페인의 따뜻한 정과 자유로움. 그리고 나는 알게 됐어요. 굳이 하나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나는 이제 내 안에 한국과 스페인 두 개의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밤이 깊어가고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뒤 나는 홀로 남아 조용히 식탁을 정리했어요. 아직 남은 와인 한 잔을 들고 소파에 앉았어요. 따뜻한 웃음소리가 방 안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다. 문득 엄마 생각이 났다. 스페인에서의 내 모습과 젊은 시절 엄마가 한국에서 느꼈을 외로움이 겹쳐졌다. 엄마도 이런 밤이 있었겠지. 낯선 문화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박한 순간을 만들려고 애쓰던 시간들. 그때 불현듯 오래전에 꺼내본 편지와 사진이 생각났다. 엄마가 한국 유학 시절 사랑했던 사람, 준호 아저씨. 엄마는 한 번도 그 사람을 찾으려 하지 않았지만 나는 왠지 꼭 만나보고 싶었다. 혹시 아직 한국 어딘가에 계신다면? 가슴 한켠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조심스레 노트북을 열었다. 준호라는 흔한 이름 속에서 단 하나의 인연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엄마가 가슴 깊이 간직했던 사랑을 나도 한번 안아주고 싶었다. 나는 커다란 숨을 들이쉬고 작은 메모장에 적었다. 엄마의 한국 준호 아저씨를 찾아서. 조용한 새벽, 그렇게 내 작은 여행이 시작되었다. 이름만으로 어떻게 찾지? 수없이 많은 이준호라는 이름이 검색창에 떠올랐다. 나는 엄마가 남겨둔 작은 단서들을 다시 떠올렸다. 서울, 겨울, 그리고 낙성대 근처 학교라는 단편적인 기억. 혹시 그때 다녔던 대학이 있을까? 나는 낙성대 주변 대학들의 졸업 앨범과 동문회 정보를 뒤지기 시작했다. 밤을 새워 몇 날 며칠을 찾았지만 단 하나의 확실한 단서도 얻지 못했다. 절망감이 밀려왔다. 그냥 포기할까? 이건 나만의 욕심일까? 하지만 그때 우연히 발견한 작은 블로그 글 하나. 1980년대 낙성대 근처 55대 미술학과 졸업 전시회. 그 안에는 한 장의 오래된 흑백 사진이 실려 있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사진 속 익숙한 미소. 엄마 사진 속 준호 아저씨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이름은 이준호. 그리고 작게 적힌 한 문장. 현재 경기도 근교에서 작은 갤러리를 운영 중. 손끝이 떨렸다. 나는 주저없이 메모를 들고 버스를 타고 갔다.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이었다. 낡은 간판이 걸린 작은 갤러리 앞에 섰을 때 나는 한참을 서성였다. 떨림과 두려움, 기대가 뒤섞였다. 문을 열자 은은한 커피 향기와 함께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카운터 뒤에서 책을 읽던 한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머리가 희끗해졌지만 그 따뜻한 눈빛은 변함없었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나요? 나는 목이 메어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어 건넸다. 준호 아저씨는 사진을 보고 순간 얼어붙은 듯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소영이 딸인가요? 소영. 엄마의 한국 이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뜨겁게 젖었다. 준호 아저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웃었다. 정말 긴 시간이었구나. 그날 우리는 갤러리 한쪽 구석 작은 탁자에 앉아 서로의 세월을 조심스럽게 풀어놓았다. 엄마와 준호 아저씨의 이야기, 떨리는 청춘과 꺾였던 꿈,
그리고 그럼에도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던 따뜻한 기억들. 밖에는 여전히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오랜만에 봄처럼 따뜻했다. 그렇게 잃어버린 조각 하나가 다시 제자리를 찾는 순간이었다. 한국에 온 지 3년. 나는 이제 꽤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했던 한국과 스페인 사람들 사이에는 아직도 작은 오해들이 남아있었어요. 어느 날 한국 친구가 물었어요. 스페인 사람들은 매일 플라멩코 쳐. 그 질문에 조금은 웃으면서도 마음 한쪽이 찡했어요. 아니야. 우리도 당신들도. 단순한 이미지로 설명될 수 없는 존재야. 그날 이후 나는 조용히 결심했어요. 두 나라의 진짜 모습을 서로에게 알려주자. 인스타그램에 한국 대 스페인 작은 차이들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인사하는 법, 식사하는 문화, 버스 타는 풍경까지. 점점 반응은 뜨거워졌고 용기를 내어 유튜브도 시작했어요. 노랗게 떨리는 목소리로 서툰 한국어로 스페인의 골목길과 한국의 거리를 소개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따뜻하게 받아주었어요. 발음이 귀여워요. 소피아 덕분에 스페인이 더 가까워졌어요. 가장 놀라운 순간은 스페인 산악마을을 소개한 영상 이후에 찾아왔어요. 어느 날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메일이 도착했어요. 소피아님, 당신 영상을 보고 우리 마을이 스페인 마을과 닮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꼭 한번 방문해주세요. 그 마을을 찾았을 때 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좁은 골목, 서로 이름을 아는 이웃들, 직접 기른 채소와 과일. 사람 사는 모습은 스페인과 닮아 있었어요. 국적을 넘어 마음은 통하고 있었어요. 그 인연을 계기로 세계의 작은 마을들 시리즈가 탄생했어요. 한국과 스페인의 시골을 비교하는 그 콘텐츠는 생각보다 큰 울림을 주었고 마침내 KBS 다큐멘터리에도 소개됐어요. 소피아의 눈으로 본 한국과 스페인. 어디서도 느끼지 못했던 뿌듯함이 가슴을 채웠어요. 또한 새로 한국에 오는 스페인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한국 생활 생존 가이드, 초보 한국어 표현 모음, 서울 초심자 지도를 만들어 무료로 나눴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느꼈던 막막함을 누군가에겐 길잡이로 바꿔주고 싶었어요. 7년이 흐른 지금 나는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었어요.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업 비즈니스 미팅 통역을 맡고 대학에서는 스페인 문화를 소개하는 특강도 해요. 7년 전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외로운 한국 드라마 팬이었던 내가 지금은 두 문화를 사랑하는 진짜 세계 시민이 되었어요. 누군가 물어봐요. 소피아, 후회하지 않아? 나는 주저없이 대답해요. 단 한 번도요. 오히려 더 일찍 오지 못한 게 아쉬울 뿐이에요. 한국은 내 두 번째 고향이 아니에요. 이미 내 인생의 일부가 되었으니까요. 그라시아스, 꼬레아. 고마워요, 한국.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긴 이야기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감동을 전달하는 감동천사가 되겠습니다.